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요. 이 영어 동화책을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언어 교육계의 정말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라고 볼 수 있는 스티븐 크라센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읽기는 언어를 배우는 최상의 방법이 아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엄청나게 확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저도 그랬지만 처음에 말하기 듣기 공부하고 발음 문법도 공부하고 했는데 이분은 읽기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이 라방을 하려고 이 문구를 찾아본 게 아니고요. 제가 한차 영어책 읽기에 이제 처음 도전해서 빠져 있을 때 실제로 그때 들었던 문구였고 굉장히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렇게 영어책 읽기가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라방 끝까지 보면은 완전히 알게 되실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이제 이분 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부하지 않아도 너무 좋지 않나요? 공부 안 해도 언어 실력이 저절로 느는 읽기만 해도 영어를 잘하게 되는 그것도 말하기, 듣기, 읽기는 당연히 잘하겠죠. 읽고 있으니까. 말하기, 듣기, 읽기, speaking, listening, reading. 거기에 또 이제 제 채널에 자녀분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굉장히 많이 요즘 오세요. 연락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제 아이 사진 많이 올리고 영상도 쇼츠로 올리고 해서 많이들 아시죠? 엄마표, 아빠표, 할머니표, 할아버지표. 저희 엄마도 약간 영어를 공부해서 손주한테 영어 해주는 게 좀 로망이시고 또 요즘에 댓글 보니까 우리 손주한테 영어 알려주고 싶다, 영어책 읽어주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네 마리 토끼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왕이면은 한번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최대한의 효과를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디즈니 스토리북이 나왔습니다. 여기 옆에 조그맣게 보이시죠? 제가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짜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스피킹 리스닝 전문이잖아요. 제 유튜브도 그렇고 제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 스피킹이랑 리스닝을 잘하는 법, 그리고 발음 문법 이런 데에 이제 제 강의가 특화되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책을 번역한 거는 처음 했었던 이제 도전이었고 이게 왜 제가 했냐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했었고 이 작업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어떤 거를 말씀드릴 거냐면 왜 영어책 읽기가 중요한지, why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릴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무슨 영어책을 골라야 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how, 어떻게 읽어야 말하기, 듣기, 자녀 영어까지 도움이 될지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why, 영어책 읽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 에스테 선생님이 스피킹 리스닝 가르치다가 왜 갑자기 영어책 번역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한 것 같은지 한번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이 영어책 읽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기간에 초보자에서 중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왕초보분들은 제 유튜브 영상 보면 어느 정도 왕초보 탈출은 실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짧게는 뭐 3주, 길게 걸리시는 분들도 아무리 못해도 한 3개월 정도면 영어 발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영어식 사고는 이렇구나 하면서 영어 문장 어느 정도 이제 튀어나올 수 있고 영어 문장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왕초보 다음을 이제 초보라고 볼 수 있겠죠? 왕초보, 그다음에 초보자, 중급자, 이제 고수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 초보자에만 계속 머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수업할 때 자기는 10년째 초보 수업을 듣고 있고 제 수업도 초급반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영어 수업을 계속 들어도 계속 공부를 하지만 계속 초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스텔 잉글리시 수업에서 중급반에 가봤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초보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면은 이제 계속 성장하고 영어를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영어 읽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문장 구조와 표현을 정말 단기간에 완전히 빠르게 인풋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해보면은 정말 이 한 페이지에 나온 걸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딱 느끼게 될 건데 만약에 이 모든 문장 구조를 어떤 원어민 친구를 만나서 내가 이제 습득을 하겠다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원어민이 말한 게 적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억이 다 나지가 않을 수가 있고 그 원어민들은 보통 본인이 쓰는 문장 구조만 또 쓰게 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원어민들을
만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책에는 영어에서 쓰는 모든 문장 구조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도 계속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습득되고 파악이 되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단어만 바꿔가면서 우리가 말하기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 수업에서는 문장 구조를 다 펼쳐서 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긴 해요. 영어에 존재하는. 그리고 그걸로 말할 수 있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또 이제 저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는 온라인 수업 듣고 하는 것보다 저는 그냥 혼자서 선생님 책 사서 혼자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책을 읽는데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다 해설을 해놨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듣기도 굉장히 좋아져요. 왜냐면 이제 왕초보 우리가 공부할 때 제 유튜브에서도 공부 많이 해보셨겠지만 발음 교정을 하면은 소리가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들리는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 안 들렸던 영화나 뉴스 대본 뽑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뽑아서 읽었을 때 해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석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를 들었을 때 소리는 클리어해지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듣기라는 거는 귀로 읽는 거예요. 귀로 그 내용을 계속 이해하는 거. 그런데 영어 책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영화나 미드나 아니면 외국인 친구도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이 있단 말이죠. 무언가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 그런 기승전결을 쭉 한번 읽어보는 거,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듣기를 할 때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책 읽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그리고 저는 진짜 원서 한 번도 읽어본 적 없고 한 페이지도 못 읽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초보자에서 중수로 넘어왔던 그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 영어책 읽기가 잘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는 무슨 영어책을 골라야 할까요? 여러분 보통 영어책 고르면 약간 이렇게 막 빽빽하게 적혀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뭐 약간 이거 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래 서점에 그냥 이렇게 진열되어 있어서 사고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도전하려고? 저는 약간 그랬었고 제 친구들도 그런 거를 많이 이제 하는 걸 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상 받은 책, 맞아요. 뉴베리 상 받은 책 뭐 이런 거, 그거는 조금 약간 청소년 도서에서 이제 상 받은 거고 뭐 약간 성인 소설 중에 상 받은 책 뭐 이런 거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아이들이 읽는 영어 동화책을 읽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특히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 까먼님 이제 두꺼운 원서만 여러 개 있어요. 안 읽어도 책장에 있고, 맞아. 그 간지 좀 나고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괜히 약간 그런 거 도서관에서 빌려봐서 결국 못 읽고 다시 돌려주고. 그런데 제가 겨울왕국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근데 제가 어떤 원서 서점에 갔는데 그 겨울왕국 동화책이 놓여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린이 책이었고 글밥은 이렇게 책에 위에 그림 있고 밑에 절반 정도? 한 3-4줄 정도?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어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영화를 본 적 있는 원서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디즈니 덕후고 디즈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그냥 어릴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영상 콘텐츠고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읽었고, 나중에는 해리포터도 영화를 먼저 보고 그리고 해리포터까지 읽을 수준까지 왔는데, 뭐 해리포터까지 안 가더라도 오늘 책만으로도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기 듣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디즈니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스토리가 된 책을 이제 번역 해설하게 된 거고, 이게 모두 6권인데 한 권에 6편씩 있어서
총 36개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니모를 찾아서 같이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 니모를 찾아서 아시죠? 그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본 적 있지 않나요? 이따가 읽어보면 엄청 술술 잘 읽힐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영어 문서를 잘 읽는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영상도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니모를 찾아서 영화 클립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쓸 때 제가 4살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한테도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저희 아이는 특히 남자아이인데도 프린세스를 되게 좋아해서 인어공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읽어줬었는데 아이에게 주고 싶어서 쓴 것도 있었지만 초보자분들이 봤을 때 딱 좋을 레벨이라 제가 이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디즈니로 된 그 성인들이 봤을 때 괜찮을 법한 또 너무 막 한 줄짜리 이런 거는 조금 효과가 좀 덜하고 이제 어느 정도 글밥이 있고 내가 배울 게 좀 있는 그런 영어 동화책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가 같이 해볼 건데 어떻게 읽어야 말하기, 듣기, 자녀 영어까지 도움이 될까? 이걸 이제 같이 해볼 거예요. 네, 디즈니 베드타임 스토리라고 치면 되고 아니면 그냥 디즈니 에스텔이라고만 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원래 잠자기 전에 아이들 잠자기 전에 읽어주는 책이에요.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먼저 Finding Nemo, 니모를 찾아서 있고 오늘 이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Monsters, 이거 몬스터 주식회사도 있고 그리고 Incredibles, The Incredibles, Incredible도 있고 뒤에 또 3가지 더 있어요. 이것도 Up, 이거 이번에 번역하면서 제가 이 영화 처음 봤는데 그리고 라따뚜이도 있고 토이스토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중에 맨 처음에 있는 니모를 찾아서 같이 볼 건데요. 제가 영화 대부분 보셨겠지만 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좀 예전에 봐서 기억 안 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예고편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영화 Finding Nemo 오른쪽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Find my son Nemo! Hello. Fish are friends, not food. Grab shell, dude! Grab what? No hurling on the shell, dude, okay? Just waxed it. Duck! That's not a duck, it's a pelican! Everybody hold on! Little help, over here! Somewhere beyond the sea. I gotta find my son Nemo! Hello. Fish are friends, not food. Grab shell, dude! Grab what? No hurling on the shell, dude, okay? Just waxed it. Duck! That's not a duck, it's a pelican! Everybody hold on! Little help, over here! Somewhere beyond the sea.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처음에 이제 I gotta find my son Nemo. 나 우리 아들 니모 찾아야 돼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중간에 막 굉장히 큰 상어가 나와서 Hello 인사한 다음에 막 Fish are friends, not food. 물고기는 친구야 먹이가 아니고 상어인데도 잡아먹지 않고 그리고 막 그 이제 거북이 타고 막 여행 가는 것도 보셨죠. 그리고 중간에 펠리칸도 나왔고 마지막에 somewhere 뭐 beyond the sea 뭐 바다 넘어서 어딘가에 니모가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알겠죠. 니모를 찾아서 가서 중간에 상어도 만나고 거북이도 만나고 펠리칸도 만나고 결국 찾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제 첫 번째 니모를 찾아서 Finding Nemo 이거의 첫 번째 페이지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 글밥은 두렵지 않죠? 아까 그 페이퍼북 빽빽하게 적혀져 있는 거 보다가 이렇게 좀 그림도 있고 한 세 줄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좀 괜찮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어떤 이제 장면이냐면 니모가 첫 등교 날이어서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아까 제대로 읽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읽는 게 어떤 건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대로 읽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한번 시작하면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독해할 때 막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해석했던 생각나세요? 중간에 막 끊어가면서 뒤에서부터 막 해석하고 영어 책을 읽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영어식 문장에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생각하고 말을 하거나 영어 문장 볼 때마다 막 한국어로 한 번씩 번역을 해야 된다거나 하면은 2번 거치잖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쭉쭉 읽을 수 있어야 되고, 2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영어를 읽을 때 이 문장을, 여기서 나온 표현을 언젠가는 반드시 말해볼 거야. 언젠가는 들으면 해석이 될 거야.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가볼게요.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죠. It was Nemo's first day of school. 여기에 이 문장에 it 있죠. it부터 시작해서 school까지 쭉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니모의 첫 번째 학교였어. 첫 번째 날이었어. 근데 그게 학교에. It was Nemo's first day of school. And 그 다음에 이제 he라는 새로운 주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뒤에까지 쭉 가는 거예요. He was excited. He was excited. 여기까지는 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할 거에 염두를 두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딱 보고 니모의 첫 등교날이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It is my first day of school. 오늘은 내 첫 등교날이야. 내가 이제 학생이라면. 아니면 아이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너 등교날이네. It is your first day of school. 아니면 우리 아들의 첫 등교날이었어요. It was my son's first day of school.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읽으면서 바로 해보면 좋겠지만 또 그걸 매번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 읽을 때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저 표현 꼭 써볼 거야. 염두하면서 하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 구조를 파악하는데. 그 다음 또 보면은 And he was excited. 이거를 또 바꿔서 내가 신나면 I am excited. excite 이거는 누군가를 신나게 만들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나면은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신나졌다처럼 was excited, am excited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니모는 학교 첫날이라 그것 때문에 신이 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There were so many new friends.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뒤로 계속 가는 거예요. To meet 여기까지. 새로운 친구들인데 어떤 친구들? 만날 친구들. 이거를 언젠가 내가 말할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는 거. 여기 보면은 이 문장을 읽을 때 하나하나 단어별로 It was Nemo first day 이게 아니라 주어를 기점으로 쭉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거는 니모의 첫날이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다리들이 있어요. 다리를 기점으로 계속 그냥 쭉쭉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신이 났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어드벤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뒤에서 가서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이게 아빠고 이게 니모예요.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배가 떠 있는데 니모가 약간 자기 용감하다고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읽다가 앞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거는 약간 독해 해석할 때 하는 거지 우리는 쭉쭉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야지 오히려 구조 잘 파악된다고 말씀드렸고 읽을 때 이거를 언젠가 내가 말할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 말할 수 있으면 들을 때는 훨씬 더 캐치가 잘 돼요.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읽자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맨 처음에 영어 문장은 니모 얘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가 이렇게 나와요. 니모가 원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해서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surface. 물의 표면이란 뜻이에요. 물 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니모가 여기 있다가 얘가 여기서 원했어요. 니모 wanted to swim. 수영하고 싶어.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up to the surface. 여기. 이 수면까지. 그리고 제가 발음도 읽다가 헷갈릴 만한 거 해설 다 했다고 했잖아요. 이 발음이 surface가 아니라 surface. 강세가 여기 썰에 있고 face 이걸 약하게 해요. A를. 그래서 surface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 his father.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his father, Marlene의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주어예요. 이 얘기로 쭉 가야 돼요.
쭉 His father Merlin warned him it was too dangerous. 아빠 멀린이 이제 warned 이건 경고예요. 경고를 한 거예요. It was too dangerous. 이거 너무 위험해. 그리고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아이한테 이거 엄마가 위험하다고 경고했잖아.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거 내가 너한테 경고했지. 이거 위험하다고. 한번 여러분 만들어 보실래요? 내가 너에게 경고했었어. 이거 너무 위험하다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내가니까 I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너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I warned you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뒤에 쭉 붙이면 돼요. It was too dangerous. I warned you, it was too dangerous. 이런 문제 이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얘기를 뭐 들었어요. 내가 누군가가 그한테 경고를 했다.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뭐 he warned 뭐 그녀한테 경고했어요. He warned her it was too dangerous.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리가 나오고 but the little fish he warned her it was too dangerous. 그 다음에 the little fish 이거 영타 치기가 싫어서 안 쓰시는 거죠. 어려워서 아니고. 그리고 그 어린 물고기는 didn't listen. 듣질 않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너는 듣질 않아.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너는 듣지를 않았어 그때. You didn't listen. 그 사람은 말을 듣질 않아. He didn't listen. 그 다음에 너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겠죠? Did you listen? 너 들었니? Did you listen? 그 남자 그 말 들은 거 맞아? Did he listen? Did he listen? 네, 이 영상 다시 보기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볼게요. 이제 오늘 총 5쪽 같이 해볼 건데 그 다음 쪽 가볼게요. 여러분 딱 봤을 때 영어 이렇게 써있다고 막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주어부터 니모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니모 swam up. 이제 헤엄쳐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니모가 헤엄쳐서 올라갔어요. And away from Merlin. 이렇게 말린이 여기 있었는데 니모가 여기 같이 있다가 위로 쭉 올라가서 니모만 여기 왔으니까 away from Merlin. 말린으로부터 떨어졌겠죠. 이제 니모가 수영을 해서 올라가서 말린에게서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suddenly 갑자기 a diver 한 잠수부가 이제 새로운 주인공 나왔어요. A diver spotted him. 다이버가 그를 spot 발견했어요. spot 이거는 점이란 뜻이 있는데 장소란 뜻도 있고 여러분 spotlight 잘 보여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스포트라이트 이런 말 알죠? spotlight. 왜 무대에 이렇게 불 이렇게 막 비춰서 여기 중간에 가수 잘 보이도록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spot. 이게 보다란 뜻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지점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보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발견하다란 뜻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다이빙해서 온 사람인데 이 a diver, 한 명의 다이버가 그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the diver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다이버가 어떻게 했어요? caught 니모를 잡았어요. and took him away.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갔어요. 이 영어 문장은 주어를 기점으로 일어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그런 그 구조가 있거든요. 다이버가 니모를 잡아서 그 다음에 그를 데리고 away, 보이지 않는 대로 간 거예요. 그리고 Marlin didn't know what to do. 말린은 또 이제 말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네 덩어리로 쭉쭉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말린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다르게 바꿔볼게요.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I didn't know what to do.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He didn't know what to do.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말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took him away. 가지고 갔어요.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어떤 종이를 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He took the paper away. 뭐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라고 할 때 he took him away. 이렇게 데리고 간다 라는 거를 took away, 데리고 갔다라는 거를 took away로 말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좋고 또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거는 오늘 읽진 않을 텐데 아까 예고편에서 상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토리 그대로 전개가 돼요. 요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아까 그 예고편 또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북이도 만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두 쪽 읽으면은 끝나는데요. 여기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오면 역시 영어는 어려워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opping to find Nemo, Marlin and Dory decided to go to 42 Wallaby Way. 여러분, 이런 문장이 왜 어렵냐면 영어는 마저 주어부터 잡고 끝까지 읽으랬어 했는데 주어가 어디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hoping to find Nemo 이것 때문에. 그쵸? 일단 여기서는 말린이랑 도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Marlin, Dory잖아요. 그래서 Marlin and Dory 얘네 둘이 decided to go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 Marlin and Dory decided to go 그 다음에 go to 어디로 가냐면 42 Wallaby Way 이런 고유명사 중간에 나온다고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호주에 있는 어떤 그냥 길 이름이기 때문에 소설이니까 현실성을 살려주려고 그냥 나오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또 어렵다고 느끼면 안 돼요. 그냥 말린이랑 도리가 어딘가로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부터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Hoping to find Nemo 이거는 보통 문법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배워요. 뭐 분사구문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원서 읽다 보면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문법 하나도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ing 나오잖아요. 그리고 hope 이게 희망하다란 뜻인데 hoping 이거는 ing 이렇게 하면은 희망하다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바꾸면 돼요. 희망하면서 hoping to find Nemo 니모를 찾는 거를 희망하면서 니모를 찾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일어난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문장을 Marlin and Dory hope to find Nemo. Marlin and Dory decided to go. 하면은 너무 이렇게 말이 많죠. 말린이랑 도리는 니모를 찾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말린이랑 도미는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말하기 위해서 그냥 동시에 일어난 상황을 ing로 말하면 희망하면서 말린이랑 도리가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좀 바꿔보면 말린이랑 도리가 가기로 결심했는데 약간 좀 슬퍼하면서 갔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feeling 뭐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feeling sad. feeling sad. Marlin and Dory decided to go. 슬퍼하면서 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니면 뭐 feeling hungry. Marlin and Dory decided to go. 배고픔을 느끼면서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다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좀 어려운 것들 모아서 제가 영상도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도 보면은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서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그들 요게 또 이제 중요하죠. They swam through a jellyfish forest. 해파리 숲. 해파리들이 정말 많은 그런 숲을 지나가거든요. 헤엄쳐서. 이것도 이제 영상을 보면 영상을 미리 보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돼요. 모르면 해파리 숲이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파리들이 정말 많이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얘네가 다치거든요. 그리고 Anne befriended some sea turtles. befriended 이거는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ome sea turtles 바다 거북들이랑 또 친구가 되었다. 마지막 요거는 아까 펠리칸 나왔죠. 펠리칸.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고 마지막 요거 보고 이제 오늘 읽기는 마칠 건데 Father and son were reunited at last. 또 아빠랑 아들 드디어 만났어요. 결국은 reunited 합쳐졌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 아까 he was excited. he was excited 이거 봤었죠? 이렇게 뒤에 ed 붙고요. 비동사 하나 나오고 ed 붙는 거.
이런 게 그냥 문법으로 배우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더 쉽게 와닿는 게 있어요. reunite 이거는 재결합시키다 이런 뜻이고 비동사 다음에 be reunited 여기는 were이죠. were reunited 라고 하면 재결합되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재결합되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재결합이 됐대요. Then 그래서 Marlin, Nemo and their friend Dory headed home. 그래서 말린이랑 니모랑 도리는 이렇게 주어 잘 잡는 거. 주어 엄청 길죠? 그들의 친구 도리는 집으로 갔대요. head home. 이런 것도 우리가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향하자. head는 머리지만 향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이제 뒤에 해설해 놓은데 단어 뜻도 다 찾아놨고요. 우리 집으로 향하자. Let's head home.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Let's head home. 이런 걸로 응용할 수 있겠죠. 우리 지금 집으로 향할 수 있을까? 그래도 될까? Can we head home?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 남자 어디 갔어? 이래서 그 남자 집으로 향했어. He headed home.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제가 책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콘텐츠도 많이 올리려고 하고요. 오늘 라방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